김진호 씨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30년을 보낸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다. 은퇴 후 처음엔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료함과 허전함이 밀려왔다. 당신 이제 좀 쉬어.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집에서 편히 있어도 돼. 아내의 말처럼 편히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는 가만히 있는 자신이 점점 녹슬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김진호 씨는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당신이 경비를 해? 평생 고생했으면서. 하지만 김진호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람있게 살고 싶어. 결국 김진호 씨는 경비복을 입고 새벽부터 아파트 주차장을 지키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민들의 인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며칠쯤 되었을 때 김진호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어느 날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운전자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옆차의 공간을 넘어서 선 주차를 한 것을 보고 김진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차선 안으로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차량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벤츠 여자는 한숨을 내쉬더니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새로 오신 분이신가 봐요. 여긴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주차해 왔어요. 이제 와서 왜 문제라는 거죠? 김진호 씨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했다. 모든 주민들이 규정을 지켜주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다. 규정이요. 아저씨 인생도 똑바로 못 살아서 경비 일하고 있는 주제에 뭘 걱정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끝내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김진호 씨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벤츠 여자는 김진호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벤츠 아줌마는 김진호 씨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한숨을 쉬거나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요즘 경비 아저씨가 너무 깐깐해져서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택배가 오면 항상 일부러 무거운 물건을 경비실 문 앞에 쌓아두라고 요청하곤 했다. 김진호 씨는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택배 상자를 하나씩 치워야 했고 이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다른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벤츠 아줌마는 태연하게 말했다. 내 남편이 그 유명한 IT 회사 한맥의 이사님이신 거 모르세요? 그런 사람이랑 사는 내가 왜 이런 걸 참아야 하는지 진짜 이해 안 되네요. 김진호 씨는 속으로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녀의 이런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날도 역시 벤츠 아줌마는 주차선을 크게 넘어 옆차를 침범하는 식으로 대충 주차를 했다. 김진호 씨는 차분히 인터폰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주차선을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익숙한 코웃음과 차갑게 던지는 한마디였다. 경비 아저씨, 제가 여기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이런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차하는 거예요. 차에 흠집 나면 아저씨가 책임지실 건가요? 김진호 씨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벤츠 아줌마는 이미 그의 말을 끊고 차에서 내리더니 고개를 흔들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다른 주민들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경비원들 너무 깐깐하지 않아요? 진짜 불편해서 살 수가 없네. 김진호 씨는 참으려 했다. 하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과 억울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가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남긴 비꼬는 말들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벤츠 아줌마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 저희 경비 아저씨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남편은 한맥 이사님이신데 이런 대접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을 전해 들은 김진호 씨는 순간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한맥 이사라는 남편까지 끌어와 이러는 건 좀 심하지 않나.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참아야 한다고 일이 커져봤자 자신만 손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김진호 씨의 아들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아침, 김진호 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했다. 그런데 주차장에 익숙하지 않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차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차창 너머로 보이는 단정한 슈트 차림의 남성은 금방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 차량은 주차장 한가운데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진호 씨의 아들, 김민수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경비실로 향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는 밝게 인사하며 경비실 앞에서 아버지와 마주했다. 김진호 씨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여긴 웬일이냐, 민수야. 일 때문에 근처에 온 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 보니까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민수는 경비실 안팎을 둘러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차장 너머로는 벤츠 아줌마가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수와 그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이내 시선을 피했다. 저분이 말씀하셨던 분인가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진호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들어보니 저분이 자꾸 남편이 한맥이사라고 자랑하신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김진호 씨는 민수를 말리려 했지만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아버지, 이제는 조용히 넘어가시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버지가 참아야만 하는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이사님,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진호 씨는 깜짝 놀랐다. 이사님이라니?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냐?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냥 믿고 지켜보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나설게요. 벤츠 아줌마는 이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와 자신의 남편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궁금해졌다. 벤츠 아줌마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민수를 살폈다. 그의 고급 슈트와 자동차, 그리고 아우라에서 느껴지는 당당함은 평소 보던 경비원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민수는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며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곳 주민은 아니고 아버지를 잠시 만나러 온 겁니다. 아버지요. 벤츠 아줌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벤츠 아줌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믿기 어렵다는 듯 다시 한번 김진호 씨와 민수를 번갈아 쳐다봤다. 아버지라니, 이 경비 아저씨가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민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벤츠 아줌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민수의 고급 차량과 태도, 그리고 자신의 편견이 맞물려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혼란은 곧 불쾌함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경비원 아저씨 아들이라니. 그녀는 얕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때 민수는 한 발짝 다가서며 정중히 말했다. 아, 저는 한맥 IT 회사의 김민수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회사라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벤츠 아줌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맥 IT라니. 그녀가 남편의 직장을 자랑하며 입버릇처럼 말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한맥 IT. 설마.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 순간 벤츠 아줌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비원이라며 무시했던 김진호 씨가 바로 그 회사 대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날 자신의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다. 벤츠 아줌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조차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경비원들을 하대하며 무시했던 태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녀는 민수에게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작게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사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죠.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벤츠 아줌마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민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뒤돌아서서 황급히 자신의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김진호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저기요. 잠시만요. 벤츠 아줌마는 멈춰 섰다. 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저는 지난 일에 대해 특별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우리 아파트의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직업이 경비원이라고 해서 제게 불친절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경비원분들께도 마찬가지겠죠. 김진호 씨의 말에 벤츠 아줌마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얼마나 무심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벤츠 아줌마는 여전히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확실히 후회와 반성이 묻어 있었다. 벤츠 아줌마는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주차를 깔끔하게 했고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꼭 인사를 건넸다. 한때 소문이 자자했던 그녀의 거만한 태도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돋보였다. 어느 날 아침 벤츠 아줌마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경비실을 찾아왔다. 김진호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김진호 씨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쿠키예요. 얼마 안 되지만 감사의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호 씨는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벤츠 아줌마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택배를 받을 때도 경비실 앞을 지날 때도 그녀는 밝게 인사하며 사소한 대화도 주고받았다. 한편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몇 주 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회의가 열렸다. 벤츠 아줌마가 입주민 대표로 참석했고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나누던 중 그녀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 경비원분들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실 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이 제안은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태도에 일부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많은 이들이 그녀의 제안을 지지했다. 김진호 씨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지원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주민이 동의하며 말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 측은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실 개선과 복지 혜택 확대를 결정했다. 벤츠 아줌마는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직접 맡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 사이 김진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파트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를 경비원이라기보다는 믿음직한 조언자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선생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경비실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한 주민이 경비실을 지나가며 인사했다. 새로운 휴게실이 완공된 날, 김진호는 조용히 경비실에서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환한 웃음소리와 함께 벤츠 아줌마가 휴게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김진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작은 선물이니 받아주세요. 진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자를 받았다. 이런 건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건 당신 덕분입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쿠키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인품에 있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호는 아내와 함께 쿠키를 나누어 먹으며 조용히 웃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는 생각했다. 아파트는 이후에도 달라졌다. 경비원과 주민 간의 관계는 더없이 따뜻해졌고, 특히 벤츠 아줌마는 가장 열정적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주민 모임에서 그녀는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이웃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해요. 김진호 씨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따뜻함은 저에게 정말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한편 진호의 아들은 그 사건 이후에도 가끔 아버지를 만나러 아파트에 왔다. 고급 SUV에서 내린 아들을 보며 주민들은 그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호 씨 아들이 한맥 대표님이라는 소문, 정말인가요? 한 주민이 물었을 때 진호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일상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주민들과의 소통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여보, 후회 없으세요? 이렇게 지내는 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후회는커녕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알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진심이라는 것을.